이번 데모에서는 소주제 12의 강의 영상에서 두 번째로 다룬 사례속과 같이 진행한 경우 정말 RAG가 뚝딱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실제 확인하면서 시작합니다. 즉, 소주제 6과 소주제 12를 통해서 만든 챗봇이 원하는 동작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챗봇이 결과를 답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답을 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AI 강좌들에서 환상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의 시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락의 AI 모델을 3가지 동시에 사용합니다. 이를 디파이의 다중 디버그 모드라고 합니다. 왼쪽의 1은 영상 제작 시 최신 모델인 제마 431B입니다. 가운데 2는 오픈AI의 GPT 5.4입니다. 오른쪽 3은 LG의 엑사운 3.5 2.4 비율로 가장 경량의 모델 중 하나입니다. 제마와 엑사원은 소주제 16에서 다루는 방식인 내 컴퓨터에 설치한 AI 모델들입니다. GPT 5.4는 유료 모델입니다. 먼저 소주제 12의 강의 영상과 같이 간단하게 구성한 RAG에게 질문합니다.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2025학년도 단일 전공의 졸업을 위한 전공학점에 대한 질문 결과입니다. 세 가지 모델 모두 유사한 답변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2025학년도 단일 전공의 전공 필수 교과목에 대한 질문 결과입니다. 세 가지 모델 모두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아마 소주제 12의 강의 영상 속 두 번째 RAG를 만들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해보신 분이라면 그렇지, 나만 그런 건 아니지 하고 동감하실 겁니다. 소주제 6에서 체크로 만든 간단한 교육과정 챗봇이나 문서 기반 챗봇을 만든 분들도 조금만 복잡한 질문을 해도 틀린 답변을 하는 챗봇을 보면서 본인만 잘못한 게 아니라고 안심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사기를 쳤습니다. 더불어 많은 생성형 AI 챗봇 강좌가 앞서와 같이 강의하고 마치면서 뚝딱 만드는 세상의 도래를 언급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RAG의 지식은 소주제 12의 강의 영상 두 번째 부분에서 설명한 형태입니다. 즉, HWPX가 원본인 교육과정에서 소주제 16에서 배포한 프로그램을 통해 글과 표를 추출한 HTML 파일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다시 AI가 좋아하는 구조인 마크다운 형태로 변환합니다. 결론적으로 왼쪽의 원본이 오른쪽의 글자로 바뀝니다. 왼쪽의 표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오른쪽의 마크다운 파일에서 마우스로 선택해 두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지식이라면 어지간하게 똑똑한 AI 모델이 아닌 경우 앞서의 경우처럼 제대로 답변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답변을 하는 RAG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른쪽 화면은 마크다운에서 표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문장으로 바꾼 형태를 보여줍니다. 즉, 표를 인간에게 말로 설명한다면 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부합하는 형태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AI는 결국 LLM 모델, 즉 언어 모델입니다. 표는 언어에 잘 맞지 않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표를 사람이 말로 설명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왼쪽의 표에서 전공 기초는 인간이 눈으로 이해하기에 적합하지만 이를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오른쪽의 형태가 귀로 듣거나 소설처럼 읽는 형태에 더 부합한다고 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표 1의 다른 정보들도 모두 말로 풀어서 소설처럼 설명하는 형태로 변환한 구조가 오른쪽 파일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지식을 기반으로 다시 RAG를 실행해 봅니다. 앞서와 동일하게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2025학년도 단일 전공의 졸업을 위한 전공학점에 대한 질문 결과입니다. 88학점이라는 숫자는 모든 AI 모델의 답변에서 같습니다. 답변의 형태는 제마와 GPT가 깔끔합니다. 이번에는 앞서의 경우에 잘못된 답변을 만들었던 질문을 제대로 된 지식 기반 RAG에게 다시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2025학년도 단일 전공의 전공 필수 교과목에 대한 질문 결과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답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엑사원이 전공 기초까지 설명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지만 전체적으로 답변들은 유사합니다. 답변의 형태는 역시 제마와 GPT가 깔끔합니다. 여러 질문들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즉, 정말 이 챗봇은 앞서 강의 영상 속의 챗봇처럼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2025학년도 단일 전공의 트랙별 트랙 필수 교과목에 대한 질문 결과입니다. 세 가지 모델 모두 유사한 답변을 제대로 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난이도가 높은 질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2025학년도 다전공의 전공선택 교과목에 대한 질문 결과입니다. 이 질문이 난이도가 있는 이유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는 4개의 트랙이 있습니다. 전공선택 교과목 안에는 트랙별로 들어야 하는 트랙 필수 교과목이 있고 또한 트랙에 상관없이 들을 수 있는 공통선택 교과목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제마와 GPT는 이들을 구분해서 깔끔하게 정리했고 엑사원은 트랙 필수 중심의 답변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2028학년도 부전공이 전공 필수 교과목에 대한 질문 결과입니다. 일단 엑사원이 잘못된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 중 1, 2, 3교과목만 맞습니다. 제마와 GPT는 제대로 된 답변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2025학년도 단일 전공과 다전공, 그리고 부전공에 대해서 졸업 시 졸업 논문 자격 요건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세 가지 모델 모두 제대로 된 답변은 했습니다. 다만 제마와 GPT는 단일 전공과 다전공을 묶어서 처리하는 면에서 엑사원보다 깔끔합니다. 특히 제마는 표로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소 추상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의 설립 시점, 설립자, 그리고 설립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맥락상 세 가지 모델 모두 납득이 가는 답변을 합니다. 다음은 다소 복합적인 질문입니다. 즉,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 IT 회사의 서버 혹은 백엔드 개발자로 취업하기 위한 학생이 들어야 하는 교과목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키포인트는 AI 모델이 서버와 백엔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서 검색된 지식 결과에서 제대로 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가입니다. 학과에서 관련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수의 입장인 점을 감안한다면 GPT가 가장 마음에 드는 답변을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보다 고난이도의 복합적인 질문입니다. 즉,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 게임 회사의 게임 서버 개발자로 취업하기 위한 학생이 들어야 하는 교과목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앞서 질의한 질문의 고수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키포인트는 AI 모델이 게임과 게임 분야에서의 서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검색된 지식 결과에서 제대로 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가입니다. 즉, RAG 챗봇에서 AI LLM의 기능은 모든 AI LLM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제공된 검색 결과를 토대로 질문에 가장 부합하는 답변을 말로 생성할 수 있는가입니다. 결과 제마와 GPT는 나름 의미 있는 답변을 만들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기술의 설명보다는 흔히 뚝딱이라고 하는 접근,
즉, 누구나 쉽게 몇 초 만에 정확한 결과를 답변하는 챗봇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앞서에서의 챗봇도 나름 정성을 기울이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챗봇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챗봇의 지식 검색 방식과 AI의 처리 방식을 이해해야지만 원하는 수준의 챗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덤으로 얻은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학과의 관련 교과목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마와 GPT는 거의 유사한 답변을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내 컴퓨터에 설치하는 AI LLM도 유료로 돈을 내고 사용하는 모델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의미 있는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 영상으로 이동하겠습니다.